Welcome, Money Supermarket.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실패를 모르는 투자 전략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우리 뻔뻔한 투자 연구소 조성년 소장님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재미있는 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자,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여기요. 이제 그 장기 투자가 왜 리스크를 제어하는지를 말씀을 하나 좀 드려보면은요. 예. 자, 우리가 아까 리스크라는 용어의 변동성이라는 것이 전문 투자자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지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동성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또 변동성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상관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리스크는 뭐냐면은 손실 가능성이 리스크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 왜 이제 가정을 하냐면은 1989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어요. 예. 94년에 또 넘었어요. 99년에 또 넘었어요. 예. 2005년도에 또 넘었어요. 예. 요 텀이 5년, 6년이에요. 뭐 그 이후에는 이제 2000포인트 넘고 막 했지만 이게 10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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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포인트예요. 예. 자, 예. 어느 누군가 1989년에 처음 예. 주식 시장이 1000포인트를 넘을 때 이 때 시기에 어느 누군가 주식을 샀어요. 구입을 했다면 산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주식을 사면서 내가 오늘 주식을 사면은 내일은 분명히 떨어질 거야 하면서 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일은 분명히 주식이 오를 거야 하면서 샀겠습니까? 당연히 오를 거야 하면서 샀겠죠. 예, 오를 거야 하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7년에 요 시점에서 보니까 89년에 정점을 찍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자, 이 사람이 오를 거야 하고 샀는데 1000포인트는 이제 2000포인트로 가는 바닥이야 하고 샀는데 결론은 보니까 89년에 쭉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면 어떨까요? 야, 황당하겠죠. 황당하죠. 예. 밥맛이 없지. 예, 예. 그래서 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5년을 버텼더니 다시 94년에 1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손실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년을 버텨서 원금을 되찾았어요. 물론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내 통장에 다시 1억을 투자한 돈이 7천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억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리스크가 다시 제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시간이 장기 투자.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94년에 99년에 2005년에 똑같아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기 1997년에 우리나라가 뭐가 왔죠? IMF가 왔어요. 그래서 98년에 98년 6월에 주가가 98년 6월에요. 주가가 몇 포인트까지 빠졌냐면 1000포인트에서 97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94년에 여기서 1000포인트 하다가 97년까지 거의 뭐 그 수준에서 하다가 98년 6월에 277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전혀 참 상상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데 99년 12월 그러니까 98년 6월 대비 99년 12월이니까 1년 반 만에 277포인트가 다시 1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거의 한 4배 정도. 그러죠. 그죠? 4배 정도가 단기간에 급등한 거다. 그렇죠. 1년 반 만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는 위험하니까 오래 머물 것이 못 돼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했다면 돈을 계속해서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긴 호흡으로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텀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손실 가능성은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여기서 한번 장기 투자와 관련돼서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자 이제 실무적인 부분인데 이론적으로도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1802년부터 1997년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그 존 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주주자 인덱스 펀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걸 제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보면은 자 1년 단위로 누군가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15년 단위로 25년 단위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끊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연수익률 한 7% 정도 되는데 이 7%를 얻기 위해서 어느 해에는 요 1802년부터 1997년이니까 한 근 200년간에 걸친 자료잖아요. 195년에 걸친 자료인데 이 자료상에서 보면은 이 자료상에서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연평균 7% 수익을 얻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25% 얻은 해가 있는가 하면 11% 마이너스 11% 얻는 해도 있어요. 그 어느 해에 내가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몰라요. 계속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11%로 손해를 보고 돈을 뺐다가 다시 또 한 2, 3년 없다 하는데 또 한 10% 보고 또 손해를 보고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런데 5년 단위로 투자를 했어요. 평균은 6.9%인데요. 최저 수익률이 0.6%예요. 확 떨어지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0.6% 거의 원본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도 원본을 유지하면서 연평균 수익률은 약 1% 떨어져요. 6.9% 얻는 거예요. 잘하면은 5년 동안 누적으로 연 14.4% 얻을 수도 있어요. 물론 5년 동안 연 평균에서 마이너스 0.6이면 거의 원금을 챙길 수도 있지만 자 그냥 이제 이걸 조금 이 부분 이제 1년, 5년 가지고 다시 조금 정리하면 어떤 A라는 투자자는 1년 단위로 투자하고 이제 끝내고 또 다시 시작해서 1년짜리를 하고 이렇게 1년씩 잘라서 투자한 거예요. 할 때는 최고 25%까지 벌 수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를 11%를 탈 수도 있다. 그렇죠. 어느 시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재고도 늘릴 수 있고 또 반면에 10% 넘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데 그래 본들 그걸 평균으로 따지면 한 7%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한 5년을 길게 투자하는 사람은 1년을 조금 전에 했던 사람에 비해서 비록 한 0.1%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평균이. 그렇지만 재고도 적지만 14% 정도 대신에 위험한 이런 제저도 아주 뭐 0.6% 정도로 확 떨어지면서 훨씬 안전하게 1년 단위보다는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주가 지수 1000포인트 떨어지고 회복하고 이 시점을 본 것이 한 5, 6년 되었다. 이것하고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비슷한 거죠.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10년으로 갔을 때. 자, 이제 그냥 10년으로 가면은 뭐냐면은 이때는 최저 수익률이 2.4%예요. 뭐 이런 거 보지도 말자 이거죠. 최저 수익률이 2.4%예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투자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요. 은행 이자보다는 많네. 10년 단위로 투자하면은 최저 2.4%이니까 굳이 이거를 은행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25년 이건 굉장히 장기죠. 4.7%. 거의 5%에 가깝네요. 제저가 이게 지금 제저를 이야기합니다. 평균은 이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최저로 얘기하자는 거죠. 최저로.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넣을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에서 보면 1년, 2년, 1년, 5년, 10년, 15년, 25년인데 딱 어쨌든 10년 단위 이상으로는 최저, 그죠?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하는 그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는 높다, 그죠? 제가 실질적으로요. 아까 그 수요일 날 그 이제 상담하러 온 부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배우자분이 그러니까 2007년도에 S 생명의 변액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예.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게 변액보험이라는 것도 몰라요. 예. 투자형 상품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 펀드가 이제 6개가 있는데 6개 펀드가 있는데 한 번도 펀드 변경이니 뭐니 안 해봤대요. 왜? 자기가 변액이라는 이게 투자형 상품이랑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대요. 예. 그런데 이분이 금융 상품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보고 그런 거, 이 상품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사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분석한 표를 드렸어요. 예. 그런데 아까 2007년도에 가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가 서프라임 위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예. 그게 2017년 대략 한 이제 했을 때 11년 정도 가지고 있어. 만 10년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11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가 났냐면은 평균 한 77%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6개 펀드 중에 채권형 펀드 빼고 단기 채권형 펀드 빼고 나머지 펀드들이 평균 77%예요. 그러니까 얼마죠? 11년에 77% 대략 7%잖아요. 단순하게 나누면은 연 7%다. 그러니까 7%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딱 맞네. 공교롭게도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고 가입을 했고 그냥 이게 그 투자형 펀드 보험인지도 몰랐고 근데 가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통장 잔고가 제일 많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표에 보고 있는 10년 평균 연수익률은 6.8%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 고객의 사례는 7% 정도 되니까 거의 뭐 똑같다 그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 우연의 일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펀드도 1년 단위, 3년 단위 그래프를 보면은요. 막 들쭉날쭉하고 뭐 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게 10년 그래프를 보질 않아요.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만 보면은 막 마이너스도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바꾸고 해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처럼 이게 투자형 펀드 저기 보험인지 모르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적으로 77%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뭘 모르면 약이 되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기 투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기 투자 관련돼서 어떻게 리스크를 제어하는지 말씀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좀 드렸고요. 또 보죠. 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보유기간에 따른 이제 수익률 그건데 여기 잘 보면 1년 단위로 저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가지고 있었더니 이렇게 플러스 나는 해들도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40% 나는 해도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어느 애는 플러스 3년간 플러스 났다가 한 4년간 마이너스 났다가 1년간 플러스 났다가 1년간 마이너스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1년 단위예요. S&P 500 기준은 1927년부터 1999년 자료예요. 그런데 5년 단위로 투자를 한 걸 보면은요. 어떠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마이너스가 구간. 요 구간이 있는데 어때요? 1년 단위는 두서없잖아요. 그렇죠. 5년 단위로 투자했더니 대부분 구간이 플러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구간이 있어요. 아까 훨씬 적어졌네요. 아까 저기 그 보셨죠? 1882년부터 1997년에 그 자료에 그 5년 단위로 투자했을 때 평균은 6.9고 맥시멈이 14% 정도 되고 미니멈이 마이너스 0.6이었거든요. 그걸 대변하는 거 좀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자료예요. 아까 자, 그 10년,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단위로 투자를 했더니 뭐 거의 손해가 없네. 없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그 유명한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딱 10년 단위로 투자했을 때 딱 손해가 있는 딱 한 포인트는 대공황. 그 유명한 대공황. 그 대공황을 빼고는 그 대공황을 빼고는
다 플러스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봤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2.4였죠. 2.4 그것을 뜻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경우만 없다면 이게 대공황이 굉장히 오래 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특이한 경우가 없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플러스가 났어요. 뭐 15년 단위는 이제 완벽하게 마이너스가 없네. 완벽하게 마이너스가 없어요. 예. 평균 한 10%가 넘어요. 굉장하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이게 그 연구된 책에 나온 걸 제가 이걸 여기다 도표를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저를 상담한 고객에게 자료를 가지고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거 77%가 평균이 돼 있더라고요. 누적으로요. 11년 동안 77%니까. 그죠. 야,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 투자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7%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그 어떤 게 있었어요? 서브프라임도 있었어요. 2008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이 난 거예요. 어쨌든 장기 투자를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리스크 제거는 가능한가? 아까 얘기를 리스크 했잖아요. 제어는 가능하다. 그 얘기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결론인데 뭐냐면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결국 투자 수익은 시장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아까 리스크를 회피하면은 투자 수익이라는 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자 수익은 시장 위험을 제가 가져간 것에 따른 보상이에요. 이제 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총위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좀 그냥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리스크 제어는 가능하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투자 수익은 결국에 있어서는 시장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요와 관련돼서 마지막 표를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7년이네요, 그죠? 17년 이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같은 저거예요. 여기 같은 색깔별로 같은 색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 주식이 얘네들은 어떠냐면은 마이너스 27에서 뭐 플러스 63, 마이너스 31에서 뭐 마이너스 8, 왔다 갔다 어지러워라. 요런 여기 가장 리스크가 큰 거예요. 리스크가 큰 거고 요건 뭐냐면은 자산 배분 펀드예요. 그러니까 파란 이제 색깔. 요거는 자산 배분 펀드. 이제 뭐 단순하게 우리가 분산된 펀드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분산된 펀드, 분산 투자한 펀드예요. 얘네들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1, 2, 3, 4, 5, 6, 7등까지 있는데 얘는 4등이에요. 3등, 4등. 1등 한 적도 없어요. 3등, 4등이 제일 많아요. 1등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공짜한 적도 없어요. 왜? 당연히 분산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얘는 누적으로 봤을 때 2등을 한 거예요. 누적으로 봤을 때. 17년간 누적으로 했을 때 2등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머징 달러 요거 있죠. 이머징 달러고는 왔다리 갔다리 했던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얘가 이제 1등을 해서 350% 17년간 157% 자산 배분 17년간. 그러니까 이것도 대략 157 나누기 17 하면은 대략 한 8% 정도 나오는 거죠. 아까 이게 뭐 그런 성적이 나오는 거죠. 자, 1등을 가장 많이 했어요, 얘가요. 1등을 많이 했는데 얘는 132%예요. 그러네요. 1등을 제일 많이 했던 이머징 주식 펀드 투자는 결과적으로 누적 수익률을 따지면 1등, 2등, 3등, 4등이고 1등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이 분산 펀드는 주로 이제 4등을 제일 많이 했는데 누적으로 하니까 2등이고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로 이렇게 했어요.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분산 투자에서 오래 가지고 있어라. 분산 투자에서 오래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내 자산도 빵빵하게 불어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심지어 말씀드리고 끝맺고 싶습니다. 예. 아, 너무 오랜 시간 감사한데요. 이 마지막 표만 보면 이머징 달러가 1등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너무 이제 이 표 전체적으로 보면 1등 했다가 꽁지했다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10년, 20년 투자할 수 없어요. 그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꽁지했을 때는, 꼴찌했을 때는, 와, 이거 뜨거라 싶어서 얼른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많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1등은 못했지만 꾸준하면서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크지 않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아마 원할 거예요. 원하는데 결국 그 힘은 시간이다. 그죠? 시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아까 봤지만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를 같이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간혹 이제 고객을 만나고 강의할 때도 분산 중에 하나가 시간 분산이다. 시간 분산이라는 것은 결국 장기로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결국 이제 장기 투자 역시도 분산이다. 그렇게 보면 다 일목살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말 이제 불패, 그죠? 실패를 모르는 투자 전략. 우리 조성년 뻔뻔한 투자 연구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재밌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예고편으로 본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제 실무적으로 아까 했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우리가 선택을 잘 했어요. 그런 방법론을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듣는 분들한테 중요할 건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쭉 우리가 했던 방송을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듣고 오는 것이 그럼 더욱 훨씬 좋겠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것과 이해를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죠? 훨씬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힘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곧 돈 버는 지름길이다. 그죠? 맞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유익하게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에서 상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페이스북 메시지 등등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돈 파는 가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536-0153, 02-536-0153. 또한 메일도 가능합니다. 머니 슈퍼마켓, 물론 영어로 쓰셔야겠죠. 머니 슈퍼마켓 @naver.com 메일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돈 파는 가게로 검색하셔도 1대1 채팅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로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 돈 파는 가게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bye, thank you.